그리고 직원이 한 명 더 있어요. 멕시칸 인종의 국적은 미국인이 젊은 한 26살 정도 되는 여자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일을 빠리빠리 잘하는 편이래요. 단점이 뭐냐면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끔씩 잠수를 타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미리 저희는 다 짜가지고 요일별로 이렇게 다 체크하고 시간대랑 다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나오겠다고 해놓고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문자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다 그래요. 근데 또 일은 또 뭐 못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저희 매장이 공증 자격증이 필요해요. 공증도 해야 되고 라이프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문도 찍고 막 하면서 그 취직할 때나 막 이럴 때 되게 필수로 필요해서 되게 그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그 두 가지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뭐든 좀 일은 잘하는데 가끔 그렇게 잠수를 타고 한 번도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없고, 그게 이제 걔는 그게 단점인 거예요. 근데 멕시칸들이 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실도랑 걔네가 생각하는 성실도랑 좀 되게 틀리대요. 생각하는 게 그냥 잠수 타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전날 뭐 데킬라 좀 마시고 막 이러면은 잠수 타버리고. 근데 그런 핑계를 좀 되게 너무 티가 나는 핑계를 댄다 그러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서 연락이 안 됐다 막 이런 거. 뭐 갑자기 배탈이 났다 막 그래서 출근을 못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 같은. 얘가 이 테슬라가 앞에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올라가는데 안 비켜줘. 또 1차선 가려면 한다. 근데 치고 빠지고 이건 진짜 잘해요. 저도 못하는 거죠. 얘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고속도로에서는 실수를 안 해서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속도로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니 아빠랑 저는 운전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차도 막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 막 남자들 차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차도 몰아보고 싶고 저런 차도 몰아보고 싶고 막 그런데 비니 아빠는 오히려 저보다 차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하자면은 신혼 때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살이를 한 1년 하다가 비니 아빠 회사가 시댁이랑 되게 멀어지면서 분가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첫째 유빈이를 낳고 차가 없으니까 뭐든지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이용을 했죠. 근데 명절이 되거나 이제 시댁을 또 어머님이 이제 유빈이를 너무 예뻐 하셨어요. 어머님이 옛날부터 딸을 낳고 싶어 했는데 아들만 둘을 낳은 거예요. 첫 손주가 딸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오기를 원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자주 시댁을 갔었는데, 근데 얘가 지하철 타도 멀미를 하고, 버스를 타고 타도 멀미를 하고, 막, 근데 멀미 수준이 울면서 토하고, 막, 멀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한 집에서 시댁까지 너무 멀었거든요. 거의 서울 끝에서 끝이라고 보면 됐어요. 몇 번을 갈아타야 돼. 지하철 타고 막 버스 타고, 그러니까 어린애 데리고 막 유모차 메고 막 지하철로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마을버스 갈아타고 진짜 몇 시간 걸렸어요. 뭐 갈 때마다. 명절 때 또 친정도 강원도 원주라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2시간 내내 오는 거예요. 차 막히면 막 3시간인데 막 토하고 울고 막.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승객들한테. 얘가 쉬지 않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참다 막 짜증내고 막 그러죠. 그 우는 것도 소리가 진짜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울었어요. 멀미를 막 그렇게 울면서 토하면서 하니까 어느 순간은 진짜 차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어디 한번 가려면 애가 어리니까 뭐 기저귀 챙겨야지, 뭐 분유 챙겨야지, 옷도 막 하고다리지. 막 너무 힘들어서 차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비니 아빠가 그때 당시에는 방인산업체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차가 있는데 그 차 이름이 스펙트라라는 단종된 차였어요. 그 당시에도 단종이 된 차인데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진짜 싸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만 원에 차를 인수하게 된 거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다가 진짜 그것도 잘 타고 다녔어요. 차 안에서도 유빈이가 멀미해서 막 토도하고 막 그랬는데 폐차 수준의 차를 잘 타고 다니다가 1년 만인가 2년 만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려가지고 이제 수명을 다한 거죠. 비니 아빠가 혼자 타고 있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폐차를 해서 폐차하는데도 돈을 받더라고요. 8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그래가지고 한 120만 원 주고 탄 거죠. 저희는 이게 웬 돈이냐 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스펙트라라는 차 되게 잘 타다가 차가 없어지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불편한 거죠. 이제 저희도 자주 보고 싶은데 이제 얘네도 안쓰럽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빈이가 태어나서 애도 둘이 있는데 차도 없이 이제 다니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차를 사주셨어요. 등록금은 이제 너희가 내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산 차가 티볼리였어요. 그때 쌍용이 되게 망해가던 시절이었는데 티볼리를 출시해서 되게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왜냐면은 그 당시에 되게 예쁜 디자인이었거든요. 저희가 전에 타던 차가 단종된 스펙트라라는 차잖아요. 그 차가 테이프로 이제 음악이 나오는 차고 완전히 올드한 진짜 그 작동 방식이 전자식이 아니라 다 기계식이었어가지고 그 유리도 이렇게 막 돌려야 되는 유리고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막 라디오 이렇게 하고 막 이랬던 차인데 그 티볼리는 그 당시에 블루투스랑 막 USB로 이제 음악을 듣는 차였던 거예요. 비니 아빠가 자기 딴에는 이제 아는 지식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뭐 물어보겠다면서 차를 타는데 딜러한테 이 차는 테이프 어디다 꽂아요? 말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전 창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에 그 바로 출시된 거를 사가지고 티볼리를 타고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랬던 그래서 되게 기분이 되게 으쓱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외제차냐고 그 당시에 그런 디자인이 한국에 없었거든요. 약간 뭐 미니 쿠퍼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었어가지고 짝퉁 미니 쿠퍼 느낌이었던 그래서 잘 타고 다니다가 7년 탔나? 되게 오래 탔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민 올 때 이제 저희 도련님이 차가 없었어가지고 차를 주고 왔답니다. 어머님이 사주셨던 차기도 했고 해서 그냥 주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미국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가 아우디 Q3였죠. 아우디 Q3도 저희가 이제 뭐 독일 차를 막 사야겠다 이런 로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비니 아빠는 차에 대해 진짜 문외한이에요. 저보다 차 종을 몰라요. 고장 이제 안다는 게 이거 테이프 어디다 꽂아요. 차는 기름 놓으면 가는 거다. 그 정도만 아는 거지. 미국 처음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반도체 수출도 막 다 안 되고 막 공장 다 올스톱되고 막 그래가지고 중고차를 알아봤는데 새 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싼 거예요. 새 차는 막 1년, 2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그러고 또 비니 아빠가 미국에 바로 오니까 신용이 또 안 되다 보니까 리스를 또 알아보자니 미국에서 리스를 하려면은 신용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되게 운 좋게 알아보다가 주재원이나 막 이런 사람들 상대로 회사가 명확하면은 신용이 없어도 무조건 이제 리스를 해주는 그런 업체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스 차종을 알아보다가 그 중에 걔 중에 제일 싼 거. 그러니까 막 미국 차도 있었는데 브롱코인가 뭐 포드 차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싼 게 이 아우디 Q3였어요. 독일이 아니라 어디 헝가리였나? 하여튼 그 공장에서 바로 오는 차라서 그런지 리스비가 되게 저렴했어요. 걔 중에 월 한 그 당시 700불로 해서 2년 계약을 했죠. 2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되게 잘 타고 다녔죠. 그러고서는
인수를 저희가 해야겠다. 왜냐면은 이제 또 차가 어차피 필요한데 새로 사자니 그 당시에는 테슬라는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테슬라는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놓은 거 인수하는 게 싸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우디 시세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인수하는 비용이 중고보다 더 싸더라고요. 워낙 그 공장에서 오는 차를 저렴하게 한 거라서 28,000달러에 인수를 했죠. 괜찮은 금액으로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세컨카로 네 번째 차가 이제 테슬라가 된 거죠. 아우디를 타다가 테슬라를 타니까 아우디 탈 때는 몰랐는데 아우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우디를 탔지? 이런 정도로. 테슬라가 원래는 되게 승차감이 안 좋기로 유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전 모델은 모르겠는데 새로 바뀐 이 하이랜드부터는 승차감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우디랑 비교했을 때 이거 타다가 아우디를 타면은 경운기를 탄 느낌일 정도로 아우디는 좀 막 덜덜덜거리고 막 그 기름차 특유의 막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밟으면 되게 스무스하게 나가고 쓸 때도 스무스하게 쓰는데 아우디는 확 나가고 우컥우컥하고 쓸 때 또 확 쓰고 막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우디를 운전을 거의 안 해보다가 테슬라를 바로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디가 적응이 아예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가끔씩 비니 아빠가 이제 제가 출근 안 할 때 비니 아빠가 이 테슬라를 타고서는 출근을 해요. 왜냐면은 테슬라가 워낙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빈이가 뭐 이렇게 막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은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거나 막 이럴 때 근처니까 이제 아우디를 운전하는데 진짜 좀 안정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아우디가. 그래가지고 비니 아빠도 아우디보다 테슬라가 너무 편하다고 아우디도 팔고 원래는 아우디를 남겨놓으려고 그랬어요. 기름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로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뭐 자연재해가 나도 이렇게 탈출할 때 기름차는 있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장 이게 너무 편하니까 테슬라가 요즘에 또 테슬라 Y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잘 나왔다고. 아우디 끌고 카맥스로 갈지도 몰라요, 조만간.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지금 저희 매장 왔어요, 거의. 여기가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차가 막히는 길이에요. 내륙 쪽에 있다가 하면은 바다도 보이고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하면서 은근히 멀어서 안 막히면 25분인데 막히면 막 45분, 50분도 걸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좀 근처로 이사 오고 싶은데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동네가.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이는 몰이에요. 여기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직원들은 주차를 하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좀 이러다가 3시쯤 나가야 돼가지고 주차를. 이 자율주행 좋은 게 주차 자리를 자기가 고르면은 얘가 주차를 해줘요.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그래서